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약 10조 원가량의 자주포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미 정부는 최근 자국의 방산 생산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속도와 납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한국에서 싸늘한 반응도 일으킨다는데 미국의 역대급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국방부는 구식 자주포 관련한 평가를 최종 완료했으며 새로운 자주포 조달 사업을 전격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미국 자체적으로 진행되려고 했으나 미 국방부는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이 자주포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미 국방부는 2018년부터 이 RCA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포병 사거리를 30에서 70km로 늘리기로 했으나 결국 포신의 과도한 마모 문제로 2024년 초 이 RCA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방향을 외부로 돌린 것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 국방부는 스스로의 공급망과 생산 지연이 큰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만 해도 생산 지연이 5년 밀려서 미국 본토의 공급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의 방산이 전반적으로 생산 자체가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국의 한화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전통 자주포 강자들에게 생산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일찌감치 미국 언론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증강된 치사력, 연장 사거리, 빠른 발사 속도, 기동성 등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군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주문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한화의 경우 차륜형 K9A2를 개발 중으로 미군이 이를 원하는 경우에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화의 경우 155mm 포탄용 추진 장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보관하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인해 155mm 포탄이 역대 최저 보유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한국 측의 제안은 매력적이며 자주포를 운용하는 데 있어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하기에 좋은 것이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탄약 보관 시설을 짓는 것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료 조달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미국 내에서 현대화된 포탄 장약 시설을 빠른 시일 내로 갖추게 되어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주포 시장의 경쟁자는 만만치는 않은데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사 등 기존의 차륜형 자주포의 강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도입해 승산을 높이자는 거였죠. 특히 이러한 논의는 2024년 말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자주포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듯했으며 2025년 9월 10월 들어 미 국방부에서 자주포를 제3국에서 들여오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더욱더 한국의 미국 자주포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헤그세스 장관 측의 발언과 일련의 사태는 한국 태도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자주포 생산을 미국 내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주포가 얼마나 빨리 납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공급자들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진출을 계획했고 미국 공장과 포탄 장약 시설까지 마련할 것을 계획 중이었으며 여기에 납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군이 보유한 기존 재고를 먼저 보내주기도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국들은 한국의 납품 속도에 박수를 치며 환영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실제 독일과 영국의 경우 한국보다 납품과 비용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한국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 1위이며 미군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이러한 답변을 10월 중순까지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9월 말에 확정된 군 계획에 대해 10월 10일까지 답변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곧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했죠. 그런데 군사계에서는 이런 미국의 제안은 반가워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크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조지아주 사태 문제로 인해서 미국 공장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최근 미팅을 가졌으나 미국 측은 이제는 P1 비자와 에스타로 미국 측에서 업무가 가능하다 했지만 여전히 미국 이민청 ICE는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불안한 환경입니다. 방산 역시 한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되어야 하며 이것은 훨씬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해서 미국의 전문 워킹 비자가 필수적이나 미국 분위기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추후 엄청난 적재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TSMC조차 미국에서 1년 반 만에 1조 7천억 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면 관세를 크게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포 역시 한 곳에서 전체를 다 만들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부품을 조달해 조립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밖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무자비한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죠. 또 하나의 우려는 한국의 K9 자주포의 노하우나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기술만 가르쳐주고 한국인은 귀국해야 한다는 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똑같은 일이 방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미국과는 이런 일에 엮이는 게 좋지 않다, 혹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K9를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굴복해야 하는가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싸늘한 국민 정서도 문제입니다. 조지아 사태로 인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한국인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런 상황에서 국방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또다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화는 쉽게 이 딜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미군의 요구에 맞춰 K9A2의 포탑을 미국 트럭에 얹은 휘령 자주포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며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기회를 맞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여러 국가들에게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했으나 미국 측 역시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진출의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쩌면 미국은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한국을 버린 일을 크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세워 방산을 진행할 나라가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이미 이러한 사태는 미국 조선소를 추진하면서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는 등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 소요되다 보니 한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압도해야 함을 천명했으며 이제 한국에서 미군의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각종 군 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의 함정 교체가 한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약 수백조 원의 단위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계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함정에 관해서 최근 한화가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약 1,400억 원가량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구남, 잠수함도 이곳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그대로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입점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에 남아 미국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짓게 한 다음 기술을 강탈하거나 결국에는 한국을 내쫓는 경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도 존스법을 핑계로 하거나 결국 자국의 공장을 세우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비싼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작 공장을 지은 다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회사들은 그 장비를 그대로 미국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많은 사업이 미국에 차려놔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 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끝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세계 방산 2인자를 구축하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 방산까지 엮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장을 먼저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국면일 수 있습니다. K방산을 대거 구매해왔던 폴란드에서 새로운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은 물론이며 현지 공장 등 시설 투자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기를 사면서도 뭘 잘 몰랐다며 그것은 어리석고 앞으로 무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은 물론 상대방의 많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폴란드에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발표한 것은 유럽 금융 프로그램인 세이프 때문으로 폴란드는 저리로 유럽연합의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유럽연합은 영내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유럽에서 무기를 수출하려면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까지 하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5년간 수백조 원을 국방에 투입하면서 한국 방산을 대거 사들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자 그것에 혹해 한국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크게 후회하는 장면이 곧바로 생기고 만다는데 폴란드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엄청난 경쟁자들이 초대형 오퍼를 한국에 제시했으며 또한 날벼락 소식이 등장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유럽 방산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려 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차 역시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차세대 전차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시기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협력이라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내 방산 역량 강화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전차와 전투기 부분을 서로 통합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방산을 개발하여 유럽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새 정부의 국방장관인 코시니아크 카미슈는 이에 대해서 적극 참여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이러한 의사를 비친 것은 유럽 내에서 폴란드가 좀 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집행되는 막대한 지원금도 필요하고 결국 이 U 노선으로 처신을 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독일 등에서 새로운 차세대 방산이 계속 출시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독일에서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번 방산 전시회에 내놓았으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폴란드에 천무 12문이 성공적으로 배송되었으나 내심 유럽의 다연장 로켓도 기대하는 모양새인 것이죠. 여기에 독일은 러파르트 개량형 전차를 내놓고 이미 자주포 RC H155가 영국에 판매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오랜 기간 자주포를 숙고했지만 독일의 RC 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한 경우가 있듯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방산이 출시되면서 폴란드도 그쪽으로 고무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는 지나치게 한국 의존돼서 벗어나 유럽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 차세대 블록에 큰 관심을 표명해 온 폴란드가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양국 맥락에서 어긋납니다. 게다가 한국의 K2 전차로 유럽의 허브가 되겠다는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중복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는 현재 폴란드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비위를 맞추고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침공이 가까워지면서 유럽은 상관없이 한국에 올인하던 폴란드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얼마 전부터 한국의 FA-50을 강력 비판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언론에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 들어서 폴란드는 한국 보고 오히려 무기를 사가라는 발언까지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 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 방어 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산은 절충 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 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국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가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루어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수출 대금 90에서 95%가량 대출을 하며 방산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도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금융 차관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요.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의 방산 자금 상당 부분, 약 70% 이상 차관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1, 2차 수출에 상당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만 방산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데요. 독일과 미국의 경우 폴란드의 금융 지원이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이니 이런 수출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폴란드가 한국의 차관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폴란드의 이런 대출 요청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폴란드가 이러는 것은 한국의 유럽 방산 진출을 폴란드를 통해 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매달리는 입장이라고 파악했으며 이에 다소 갑질과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다름 아닌 K2가 5,600대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했는데, 루마니아 측은 K2 시험 평가 가운데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에 한국 측과 생산 물량 조율 등을 통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루마니아는 현대 로템과 철도교통, 인프라 공동 건설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에 덧붙여 K2 전차의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 K2 전차 계약 연기를 비롯해서 자꾸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속철도 패키지까지 추진하는 루마니아의 공장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군데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금주 폴란드가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 전투기와 차세대 탱크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양산되려면 가장 빠른 시기로 2040년이 거론되면서 너무 늦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K2와 천무, FA50, KF21은 이미 배송되었거나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속도입니다. 물론 그들의 차세대 방산이 더욱 첨단 기능을 갖추며 전투기의 경우 F-20이 랩터 이상의 기능도 갖출 거라 예상하나, 그것은 예상일 뿐이고 천문학적인 비용 소비와 더불어
방산 공급도 계속 뒤로 미뤄질 게 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다급하게 한국과 K2 천대를 양산하겠다는 발표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로만 그렇고 실제 계약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 실제 생산 역량도 안 된다는 지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도 제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 한국의 방산을 무조건 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화의 K9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했습니다만 폴란드 언론은 이에 대해서 K9 계약은 이전 정권이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K2 전차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겠다고 해놓고 물량을 줄여버리거나 원래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한국이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맥락의 수주 연장 혹은 물량 축소 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처럼 현지에 공장만 지어주고 물량을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 일부 채널에서는 K2에 대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무가 더 효율적이라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K2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굳이 K2 전차를 배치하는 게 무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K9와 천무도 현지 공장의 생산 조건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기술도 훌륭한데 왜 공장을 지어주며 들어가냐 반문하는데 사실상 미국 다음에 단독 2위의 포지션이고 특히 한국은 자국 방어로 계속 생산하는 국가라서 누가 사주지 않아도 어차피 GDP 3%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계속 투자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의 조건, 로켓 발사 시스템 등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전하는데요. 이 정도 제공해줬으면 업고 다녀도 모자란데 오히려 한국이 되레 큰 소리라는 겁니다. 실제 폴란드 언론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2는 루마니아를 지렛대로 하는 등 다양한 한국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가 인프라도 막상 기술을 이전받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에까지 눈길을 주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전략 가운데 이들을 다뤄야 할 것으로